자, 오늘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플라톤 정치 철학을 좀 공부해 나가면서 그 플라톤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톤 국가편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현대에서는 마음 또는 이제 정신 뭐 이런 어떤 용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나 영혼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과연 이제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영혼을 돌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우리가 그 좀 핵심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은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그 다니엘 웨그너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인데 뭐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수업에서 이제 몇몇 주제들을 가지고 좀 다 다룰 거예요. 음, 이제 좀 굉장히 쉽게 쓰여 있고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심리 철학을 전공 수업으로 이제 듣게 될 텐데 그때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그 현대 지금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 2,500년 전에 다뤘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 그 심리 철학이나 그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특별히 또 이 인간의 마음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인공지능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가 2,500년 전에 그 플라톤의 그 마음 공부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유사성을 갖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영양사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업에서 몇몇 중요한 쟁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책의 서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소개되는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 작가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르헨티나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밀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단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한 유태인 작가가 나치에 의해서 이제 부당하게 감금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에 이제 그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그 하나의 그 평생 남을 수 있는 어떤 지금 희곡을 지금 저수를 하고 있는데 이 저수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수용소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 희곡을 자신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이 희곡의 이제 그 피날레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1년간만 시간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요.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감옥에서 이제 총살대 앞으로 이제 그 끌려 나가게 되는데 그 네 명의 병사가 이제 그 발포 사격 명령이 내려지자 총을 네 발을 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세상이 멈춰지게 되고 그 총알이 자기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딱 멎어버리게 되죠.
이제 이 호르헤스가 이제 이렇게 보르헤스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총이 일제히 그를 향했으나 총을 쏴야 할 병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부사관은 어정쩡한 자세로 영원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바람도 멎어버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기한테 그 1년간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신이 이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순간에 시간을 멈춰버리죠. 시간을 멈춰버리고 그 시간을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지금 공간적인 공간이나 시간은 지금 사형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장에서 지금 시간이 멎은 상태에서만 자기의 이제 머릿속으로 이 뇌 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었던 희곡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이 1년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모든 장면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구절들을 가다듬고 또 모든 단어들을 이제 갈고 닦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곡을 이제 전부 다 스토리를 완성하고 문장도 다듬고 단어도 다듬고 마지막 가장 결론 부분에 피날레 부분에 이제 형용사만 하나만 딱 결정하면 되는데 뭐 이쁜 옷일지 아름다운 옷일지 명사 앞에 이걸 이제 고민하는데 1년의 시간이 다 간 거예요. 다 가고 다시 이제 그날 이제 비가 오는 그 빗방울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네 발의 총알이 그에게 날아드는 이런 어떤 장면이 이 은밀한 기적이라고 하는 보르헤스의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보르헤스 소설은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벌어지지 않지만 벌어질 법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서 이런 소설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은밀한 기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그 시공간으로는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정말 이게 리얼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 리얼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의 뇌나 마음이 실제적으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시 현상들도 실제인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이제 우리의 신체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인지 뭐 이런 논의들이 뭐 2,500년 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 이제 플라톤이나 우리가 그 고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로 푸시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서 응축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리송해요.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정도까지 굉장히 그 뭔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흙불 물 공기 이 사원소가 아르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플라톤이나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르케가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영혼. 근데 이게 이제 흙불 물 공기처럼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현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 생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생물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들과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철학적으로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에 대한 개념들을 좀 비교를 해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을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을 썼던 이제 이 책을 썼던 이제 그 데니엘 웨그너는 이제 그 루게릭병에 걸려요.
2010년에 이제 류게릭병에 걸리고 뭐 정확하게 지금 어디 대학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10년 류게릭병에 걸리고 2007년까지 투병 생활하다가 65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밑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대학원생 이제 커트 그레이라고 하는 이제 이 대학원생이 이 데니얼 웨그너의 생각, 류게릭병은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몸을 못 움직이는데 이제 생각만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 제자인 그 그레이가 계속해서 받았어요. 어떤 때는 조금씩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눈으로 이제 눈짓으로 이제 또 손짓으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제 담아내온 책이 바로 이제 이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서 또 보면 이제 그 호르케스가 이야기하는 은밀한 기적처럼 뭔가 굉장히 그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장으로 가서 그 이제 마인드 클럽, 우리가 이제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마음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어떤 정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설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인드 클럽인데, 그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가 분명히 생각한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 없는 좀비, 마인드리스 좀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식적인 어떤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좀비인데, 살아있는 시체죠. 살아있는 시체인데 생각은 없고 몸만 움직이는 이런 게 이제 좀비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면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뇌 촬영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뇌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제 움직이는 활성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워하는 것인지, 누군가를 그 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굉장히 속상해하는 마음인지, 이거 뇌 촬영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뿐이지, 뇌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철학적 좀비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살을 입혀놓은 자동 기계일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철학적 좀비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려면 어떤 것들을 이제 제시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으로 타인의 마음이 진짜로 이제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타인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이 없는 좀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DNA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이 과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어떤 시간에 있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장담할 수가 없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신체가 바뀌어가지고 서로 이제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여성으로서 남성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영화 같은 데서나 보여지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성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방어막들,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철학적 좀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물어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데,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정말 마음을 갖고 있냐?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계 전체에 대해서 유일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제 뭐 그 영화 트루먼 쇼에서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TV 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녹화가 돼서 아니면 생방으로 이제 다 다른 사람에게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세계가 실제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 세계가 아니었죠. 그거는 이제 방송용 세트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실제 세계가 아니라 내가 방송을 출연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진정한 세계다, 또는 이 세계가 실제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세계가 정말 실제 세계인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나오는데 내 꿈에 나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비 꿈에 내가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상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상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진짜 실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또 뭐 커피를 마실 때, 뭐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그 어떤 똑같은 욕구나 욕망이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죠. 근데 다 가짜예요. 자, 매트릭스가 이제 그 뇌에 부착돼 있는 어떤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 세계인데, 거기서 이제 깨어난 사람이 이제 그 여기 누구죠?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거를 깨고 매트릭스를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기계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어떤 기계 집단 속에서 인큐베이터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지각이 있다, 그 어떤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허상들,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이게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무도 이제 그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물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물음, 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물음을 이제 던져볼 수 있고,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마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 경험들이 이제 타당한 경험인지 아니면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경험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경험인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참과 거짓과 관련돼 있어. 참된 세계와 거짓된 세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의 세계는 거짓된 세계고 그다음에 실제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천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어요. 아, 이게 이제 가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는 해가 뜨고 있었죠. 해가 뜨고 지구를 아무리 계속 돌아가도 계속 평지만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지 이게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뭐 공전하고 자전하면 막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죠. 자, 우리가 눈, 코, 입을 통해서 지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천동설이 100%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학적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동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아무리 걸어도 나는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현기증을 느끼지도 않고 또 해는 계속해서 뜨고 해는 지고 이런데 이게 이제 가짜다. 이게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자, 인간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자,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상상의 질서와도 이제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상의 질서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타인에 대한 어떤 타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나치가 어떻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째서 동물들이 인간의 스포츠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며 논쟁하는가. 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자, 마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이제 1번과 2번 이제 600만 학살이라든지 뭐 동물들 스포츠 이런 괴롭힘 당하는 것도 보면 이게 이 사람 그러니까 동물들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뭐 스포츠 하면서 뭐 사냥하면서 죽여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유태인 600만 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홀리는 그런 어떤 쓰레기 집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들 중에 몇몇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녀 사냥하는 게 있어요. 마녀 사냥하는 거, 마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엑소시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부님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인간인데 사람인데 귀신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악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태인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굴레에 쓰여져 있었고 또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며 논쟁하는가. 물리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신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을 만져본 사람도 없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이제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희미한 생각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99.9%는 죽음 앞에서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어떤 일정한 형태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전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사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왜 나올까? 인간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까? 굉장히 이제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이것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걔네들은 언어도 없지만
이제 이 우주 속에 그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유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관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어떤 완전성에 대한 어떤 개념. 데카르트도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게 신의 존재론적인 증명이에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칸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우스운 것이긴 하지만 2,500년 동안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 굉장히 이제 열분리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철학적인 그런 물음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그 윤리적인 또는 이제 그런 법적인 그런 물음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좀 통해서 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제 타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좀 이상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데니스 닐슨 같은 경우에는 1978년부터 83년도까지 약 15명의 사람을 살해해요.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목졸라 죽여가지고 막 손발을 절단하고 머리도 잘라내고 그렇게 막 굉장히 흉악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체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걱정하냐면 자기한테 죽었던 15명의 가족들한테 뭐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집 떠나면 우리 집 개 강아지는 블리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자, 15명을 죽일 때는 그렇게 막 냉혈한처럼 죽였는데, 자기 집 강아지인 블리프에 대해서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블리프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 다른 인간보다는 개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블리프라고 하는 그런 개가 더 소중하고 훨씬 인간보다 이제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우리가 애완견도 키우고 동물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물보다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면 동물보다는 인간을 더 소중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개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5명, 15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져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사람이 데니스 닐슨이에요. 뭐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동물들은 좋아하고 동물들은 사랑하지만 인간 혐오, 같은 동료나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혐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내용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A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B를 생각할 수도 있고 C를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우주인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주인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우주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들도 그 마음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데, 우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삐약삐약 우주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어떤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질적인 차이나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의 마음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변태다 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사람도 마음이 있고 이 사람도 인간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마음의 내용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정하기에는 너무 이제 복잡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그 준거 틀들, 좀 구조 틀들을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그것이 뭐 개나 소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의 모임이 우리가 이제 마인드 클럽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마인드 클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 마인드 클럽의 이제 입장 기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 마인드 클럽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이제 누구를 포함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나 침팬지나 돌고래, 코끼리, 오탄데 또는 이제 고양이 뭐 이런 것인데 대부분 여러분들 다 동의하겠죠. 이것들도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중에 그 집에서 지금 뭐 애완견을 키우거나 아니면 지금 개하고 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애완견을 안 키우는데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애완견을 키운 적이 있어요. 이름이 박셀인데 한 14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나중에 돌아가실 때뭐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막 너무 힘들게 돌아가셔가지고 안락사를 시켰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뭐 사람들 식구들 오면 막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사람보다 더 귀엽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것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카테고리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신생아, 또 인간 태아, 또 이제 식물 인간의 상태, 뇌사 상태의 이제 인간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신생아는 뭐 소앤소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태아 수정돼가지고 몇 주 정도 있는 상태죠. 아직 이제 뭐 눈, 코, 입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또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과연 이제 우리가 그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사 상태면 죽은 걸로 보죠. 그래서 뭐 장기 이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 있는데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데 뇌가 이제 죽은 상태죠. 이런 사람도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로봇. 아까 이제 그 매트릭스처럼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슈퍼컴퓨터, AI, 그다음에 또 성난 군중, 또 잔혹한 살인 청부업자.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로봇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돌봄 로봇이라고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뭐 섹스 로봇이라고 돼서 이제 그런 것도 팔리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어요. 인간의 감정을 읽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것들이죠. 뭐 이건 또 이제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법인이나 기업. 우리가 이제 뭐 개인만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인이나 기업도 우리가 이제 인격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구글이나 월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신이나 악마, 천사 또 이제 죽은 자의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임사 체험,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부수 현상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죽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뭐 불교라는 이제 티베트 불교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전생, 윤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 근데 이제 불교도 지금 2,500년 넘게 거의 3,000년 가까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종교인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 유지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뭔가 지금 뭔가 보거나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윤회라든지 이게 정말 이제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 지금 뭐 불교 인구도 20억이 넘는데 70억 중에 뭐 기독교도 지금 뭐 30억 가까이 되죠. 무슬림까지 합치면 거의 40억 넘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어떤 절반 정도는 이런 어떤 신인, 악마나 천사,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마음을 갖는다,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오고 그런 결정을 공유할 것인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이 마인드클럽 회원 자격을 놓고서 철학자들은 이제 수세기, 뭐 여기서 수세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2,500년 동안 계속해서 경련을 벌여왔어요. 아직도 이제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과연 마인드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뭐 태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락사 문제라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그 임신 중절 문제도 그렇고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이제 뇌사 상태의 사람들 또 퇴화가 과연 그 사람이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논의가 2,500년 전부터 탈레스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가장 큰 논쟁점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도 그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은 생각하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애완견들 이야기했었는데 동물이 이제 생각하는가, 여기에도 이제 진영이 나눠지고 있어요. 행동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 동물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개나 동물도 생각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행동주의자들에 따르면 이건 조건 반사일 뿐이에요. 그냥 파블로프의 개일 뿐이죠. 그냥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고 DNA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먹을 것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 뭐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 뭐 이런 학자들이 과연 이제 동식물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꽃에다가 이제 물을 주면서 베토벤이나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뽕짝을 틀어주는 거하고 클래식을 틀어주면 이제 뭐 나무나 식물이 잘 자라고 뽕짝이나 이제 뭐 팝을 틀어주면 그렇지 않고 기타 등등 뭐 이런 실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그런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마음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심리적 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범인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온전한 정신인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치산자다, 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신병으로 가야 되지 감옥으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법률적 판단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이 맥베스라고 하는 이 그 13살짜리 아이가 이제 2013년에 편도선 절제술을 하면서 엉터리로 의료 사고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이 지금 누워 있는 애인데, 그 뇌사 상태에 이제 빠졌을 때, 이제 어떤 주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저지에서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망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50몇 개 주에서 그 뇌사 상태를 사망 상태로 보는 주하고 그다음에 뇌사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주가 좀 나눠져 있어요. 모든 이제 그 세계의 어떤 200개 국가들이 모든 다 뇌사 상태를 다 죽음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여기도 이제 뇌사 상태지만 이게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자, 이 법이 이제 옳은 법인가 그른 법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누워 있는 아이가 자이 맥베스가 정신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이런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 마인드 클럽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인드가 있다,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권과 연장되기 때문에, 특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인데, 마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대우를 해줄 수 있고,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노예 제도에서도 이 노예들이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거의 300년, 400년 넘게 이 이유가 노예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물건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동물과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제 마음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서 이제 논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우리가 대우하는 어떤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자,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깔끔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은 알 수 있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 좀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과연 이제 합당한 것인가? 또는 그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